일단 모이스킨, 피오렌티나에서 완전히 달라진 선수가 됐죠. 지금 뭐 메뉴 같은 EPL 빅클럽들이랑 어느 정도 링크가 나고 있지만 그 팀 팬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에버튼 시절에 EPL에서 완전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디애슬레틱에서 다룬 칼럼과 함께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이스킨이 EPL 마지막 경기를 치룬 메뉴전에서는 매우 쓰라린 경험이었는데요. 2019년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의 1대1 무승부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된 모이스킨은 당시 19살에 불과했지만 경기에 투입된 지 18분 만에 덩컨 퍼거슨 임시 감독에 의해 다시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프로 선수로서는 완전히 굴욕적인 경험이죠. 하지만 이제는 메뉴가 주목하는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모이스킨은 7월 15일까지 유효한 5,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걸려 있는데요. 메뉴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완벽한 EPL 복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이스킨이 과연 아모림 체제에서 흔들리는 공격진을 재편할 수 있는 깜짝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디애슬레틱은 피오렌티나에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며 부활한 모이스킨의 변화와 그가 에버튼 시절에 어려움을 겪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다른 유형의 선수로 발전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올드 트래포드 전에서 18분 만에 다시 교체를 당하며 쓸쓸하게 걸어 나오던 모이스킨의 모습은 재능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정말 아쉬웠던 과거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달라졌을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이스킨은 유벤투스에서 역사상 최연소 데뷔 선수였던 선수였지만 정작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유벤투스 2차례 임대 복귀 기간은 물론 에버튼, 파리 생제르맹, 베로나에서 임대 시절을 통틀어도 한 시즌 리그 풀타임 90분 출전 경기 수가 20경기를 넘긴 적이 없었죠. 이 상황은 지난 여름 피오렌티나로 이적하며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팔라디노 감독 아래에서 모이스킨은 팀의 주전 중앙 스트라이커로 꾸준히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신뢰는 놀라운 성과로 보답했는데요. 모이스킨은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19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25골 제노아의 마테오 레티기 뿐이었죠. 팔라디노 감독은 시즌 초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리고 구단도 모이스킨을 신뢰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선수에게 있어 이런 신뢰를 보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모이스킨이 16, 17 시즌부터 23, 24 시즌까지 제대로 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물론 출전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선수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은 팩트지만 신뢰를 주고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23, 24 시즌에 비해서 24, 25 시즌이 거의 4배가 넘는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모이스킨이 얻은 것은 단순히 꾸준한 출전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모이스킨에게 주어진 역할이 명확해졌다는 점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4시즌 동안 세리에 A에서 기록한 공격 지역 터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벤투스 시절에는 그는 주로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용되었고 경기 상황과 요구에 따라 역할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특히 모이스킨은 중앙의 위협적인 좀 전방 지역보다는 왼쪽 측면이나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21-22 시즌을 보기보다 당장 23-24랑 24-25만 비교를 해봐도 23-24 시즌에는 왼쪽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기용되는 수치가 높았는데 24-25 시즌을 보면은 분명 중앙 스트라이커에서 뛰는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에서의 모이스킨의 역할은 정말 명확했어요. 박스 안으로 침투해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 이번 시즌 페널티킥을 제외한 18골 중 박스 밖에서 나온 골은 단 한 골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비교적 간단한 득점이었죠. 모이스킨은 인터밀란의 골키퍼 얀 존머가 처리한 약한 백패스를 가로채고 가볍게 제친 뒤 빈 골문을 향해 먼 거리에서 공을 굴려 넣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17골이 모두 박스 안에서 만들어낸 득점이라는 거겠죠. 지금 이 히트맵을 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얀 존머를 상대로 박스 밖에서 만들어낸 골 이외에는 안에서만 만들어냈어요. 오른발 자비로서 오른발의 사용 빈도수가 높긴 하지만 왼발도 나름 잘 사용을 하고요. 헤딩도 18번 시도했고 기대 득점 18.3에서 18골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정말 충실하게 득점도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모이스킨의 슈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모이스킨은 100회 터치당 6회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세리에 A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뉴에서 부진하고 있는 공격수 호일루는 100회 터치당 2.2회의 유효 슈팅에 그쳤습니다. 거의 3배 차이죠. 이는 프리미어리그 센터포워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으며 동료 지르크제도 2.45로 겨우 앞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뉴의 스트라이커들이 얼마나 처참한 기록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메뉴 공격수들의 이런 무딘 결정력은 이들을 받쳐주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뽑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이스킨의 영리한 움직임 덕분에 피오렌티나 동료들이 킨에게 공을 연결해주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스킬 코너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킨은 공이 없는 상태, 즉 오프 더블 움직임 중 39%가 수비 라인 뒤 공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킨은 폭발적인 가속력을 활용해 수비 뒷공간을 활용하며 빈 공간으로 전달되는 패스를 받아내는데 집중했죠. 지금 파란색 39%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후방에서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향하는 그런 수치가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비수 어깨 너머로 움직이며 공간을 공략하는 모이스킨의 능력은 지난 11월 베로나전에서 완벽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경기에서 모이스킨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골 장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루카스 벨트란이 찔러준 스루 패스를 받아낸 모이스킨은 로렌초 몬티포 골키퍼를 제치며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여기서 지금 동료가 패스해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박스 바깥에서 센터백을 이렇게 압박을 풀어내며 동료의 움직임을 받자마자 이거를 어려운 장면이었지만 바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에서 모이스킨이 보여준 또 다른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크로스를 받아 마무리하는 능력이에요. 킨이 수비수를 제치고 앞으로 파고드는 날카로운 운동 능력을 보여줬고 지금 보시면 정말 상대방 센터백이 모이스킨을 압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렵게 올라온 크로스임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발끝으로 밀어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 득점을 만들어낸 거죠. 마지막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 끝나고 나서 공을 챙기게 된 세 번째 골은 모이스킨의 드리블 능력과 빠른 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길 보시면 모이스킨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으며 상대 수비수를 데리고 전진 드리블을 이어나갑니다. 이어서 오른쪽 바깥쪽으로 두 번의 부드러운 터치를 이용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더니 먼 포스트를 향해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볼 캐리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이스킨은 긴 거리를 공을 몰고 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비수가 달라붙었을 때도 날카로운 볼 컨트롤과 재빠른 발 돌림으로 대응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아래의 선수 레이더 차트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유럽 5대 리그의 모든 센터포워드와 비교했을 때 모이스킨은 드리블 시도 횟수에서 상위 79%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지금 공격 수치인데 대부분의 공격 수치에서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말 위협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연계 플레이 능력이 되게 아쉬워요. 전체 패스 중 짧거나 중간거리 패스 비율로 측정되는데 모이스킨은 이 부문에서 최하위 퍼센타일에 해당합니다. 모이스킨이 최전방을 고수하며 움직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 과정에서 더 낮은 위치로 내려와 연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메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새로 영입된 마테우스 쿠냐가 뒤에서 공격을 풀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연계 능력보다는 수비 라인을 넓히고 침투해줄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모림이 원하는 중앙 공격수에게는 좀 더 다재다능하고 연계 플레이까지 되는 선수를 찾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프로필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모이스킨을 생각했을 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EPL에서 실패한 선수, 유벤투스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제대로 된 주전을 맞지 못한 선수라고 기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을 없애고 조금 지난 시즌의 수치를 좀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영입해도 정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뉴가 영입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강팀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PL에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이스킨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